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한국 정치사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이 과연 5월 동주,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지만 같은 배로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갈라설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추석 민심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해서 우리 또 정치평론가이신 우리 이재천 국장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건가. 사실 국힘에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뭐 우리 한국 정치판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행로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 화두가 민주당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이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 이재명계 의원들과 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같이 갈 건가, 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그렇죠. 친명 쪽에서 비명계를 향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 가장 본질적인 건 결국 뭐 공천 그렇죠.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밝혀지면 뭐 가장 큰 징계라는 게 결국은 뭐 공천 탈락이겠죠. 그렇죠. 과거에도 뭐 그 여당에서 공천 학살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 총선에서 쫄딱 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도 지금 뭐 자칫 잘못하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싶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자중 제한이 돼가지고 거의 뭐 과반 이상 뭐 150석까지도 바라봤는데 간신히 그냥 이 명명만 유지했잖아요. 저 집권당으로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쪽은 더 공천권의 그립을 더 주려고 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런데 저쪽은 어떻게 쓰든지 이 구도를 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낙연이라고 할까 비명계에서 마땅한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공격 포인트라기보다는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명 쪽은 확고하게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고요. 당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사실상 최고위원회는 그 친명 일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시 후에 원내대표가 선출될 텐데요. 그 누가 돼도 친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실상 당과 원내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당이 탄생한다면 결국 그게 이제 공천권 이런 걸 확고하게 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비명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가장 지지 세력은 지금 이 민심은 호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송갑석 의원이 그 중에 이제 리더 역할을 해왔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지금 뭐 비명계로서 지금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송갑석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뭐 그 역할을 했지만 실제 호남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호남 의원들 상당수도 그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호남이 특별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대표를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집단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민심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요. 그 이낙연 전 대표나 그다음에 뭐 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중진급에서 움직인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 이런 거는 안 나타나고요. 뭐 비명계의 좀 중진급으로는 서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인데, 이분들은 다 또 지역구가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그 리더들이 지금 사실은 부재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호남의 그 원더보이들이 지금 다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정배 전 의원이라든가 이 대목에서 정동영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은 그 호남은 공천 받으면 그냥 당선되는 그런 텃밭이잖아요. 근데 사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저는 수도권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심이 여권 쪽으로 기울면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훅 한 방에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지난 지자체 선거도 뭐 이제까지 수도권 서울에서 예. 그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지만 지자체 선거에서 그 국민의힘이 단번에 뭐 구청장 16명을 먹는 25명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수도권이거든요. 예. 왜 수도권 의원들이 오히려 더 반발하고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민심의 흐름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돌아서면 결국은 뭐 그 타격을 받는 건 자기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공천권을 너무 흉풍하게 휘두른다. 그러면은 그렇죠. 공천 학살을 하게 되면 정치인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정치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정치 생명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친명계의 대대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석방 탄원서에 뭐 161명이 뭐 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7명 빼고 이제 다 했다는 건데 사실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거나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뭐 39명 아니면 4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 4분의 3 이상이 석방 탄원서에 그 서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친명의 압박이 거세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좀이라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굴복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뭐 저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서명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저 가결표를 던졌고 서명 안 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무슨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정도 워딩이 나올 정도면 이 뭐 공천은 이제 심리적 그렇죠. 분당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상민 의원 같은 거는 저 대전 이제 어디요? 서군과 네, 대전 대전, 그렇죠. 예. 그분은 워낙 지식만 튼튼해서 뮤소식으로 나와도 혹시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파하고 흔히 말해서 이제 양심세력이라고 하는데 아니 국힘에서 좀 영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영입한다면 글쎄 말입니다. 굉장히 예. 뭐 저 파괴력 있는 예. 영입이 될 텐데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아니 조정훈 의원도 한편으로는 그 영입을 했으니까 또 저 민주당으로 가면 네. 뭐 철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런 논란이 빚어지면 뭐 또 총선에서 쉽지 않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이 저 민주당 의원 아니겠어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30명 넘게 석방 탄원서에 서명을 했지만 이거는 뭐 일단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한 그런 임시방편이고요. 자기에게 공천 탈락이나 이런 직접적 피해가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 40여 명 중에 꽤 상당수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뭐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20석이에요. 근데 40석이면요. 원내 교섭단체가 2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명 이상 나간다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민주당도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확고한 사람들 위주로 만약에 정말 제3세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탈민주당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겠군요. 그 친명과 비명의 대결 구도가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제 치달을지 그리고 그게 이제 공천 학살력으로 이어질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기훈 그 후보로 이제 그 결론이 나서 지금 입법부가 이제 될 건데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이제 뭐 후보는 났으니까 통일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힘은 지금은 중진들이 나서서 좀 뭐 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선거운동에 임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좀 총선에 어떤 그 뭐 6개월 남았지만 수인 어떤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일개 구청장 선거지만 이게 이제 수도권의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어요. 뭐 여당 지도부도 거의 매일 지금 가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강서 지역이 충청권 유권자들이 좀 있는 동네니까 거기에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뭐 지금 수도권 중진의 안철수 뭐 오늘은 권영세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까지 총력전으로 지금 그 캠프에 가서 돕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도 뭐 매일 가서 뭐 현장 최고위원회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또 뛰고 있잖아요. 그만큼 강서구청장 선거가 향후 민심을 가늠하는 그런 잣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올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나요? 여권이 재보선 선거에서 지고도 지도체제가 유지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선거에서 뭐 여당이 참패한다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뜻이 뭐 확고하다면 유지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선거에서 참패한 지도부가 민심을 반영하면서 가기는 어렵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강서는 민주당 텃밭이나 다름없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진다면 뭐 당장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이 떠났다 이런 판정까지 나오면 근데 지금 그 용산도 지금 뭐 움직임이 분주해요. 심지어 행정관까지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내각에 있는 그 추경호, 원희룡 이런 그 국무위원들도 뭐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연말쯤에는 사임하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러운데요. 12월 말까지 뭐 예를 들어 이제 정기국회가 이어진다고 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순간 아마 뭐 사표 내고 이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용산의 참신한 참모진들이 좀 출마해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비윤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서관, 행정관, 뭐 수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그중에 이제 뭐 한 20여 명은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전 문재인 정권에서 21대 때 청와대 이 행정관 비서관들이 나와서 꽤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그 진지 세력이 지금 한 뭐 20-30명 되잖아요. 지금 21대에. 그걸 보고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민심에 달린 겁니다. 수도권 선거는 거의 100% 민심 선거예요. 바람 선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그 여권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야권 쪽으로 흐를 거냐, 이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민심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된다면 뭐 여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한편으로는 역풍도 고려해봐야 돼요. 비윤 쪽에서는 또 반발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게 다 공천이 걸린 문제고. 그러니까 뭐 여나 야나 사실 그 공천 문제 때문에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분당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번 추석 민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면 그걸 참고해서 이분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추석 민심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민심이라는 게 이제 우물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왜 추석 민심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냐면, 추석 민심이라는 게 이제 가족끼리 많이 모이고, 그 전보다는 많이 덜하지만 그나마 여론의 그 흐름, 전국적 여름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민심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또 명절이 또 내년 1월인가 2월에 또 있어요. 그때 민심이 또 이제 명절 민심이 어떤 동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겠죠. 국회의원들은 뭐 선출직은 당선
되는 그 순간부터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이제 총선 6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급변에 따라 민주당이 정말 5월 동조할 것이냐 아니면 갈라질 것이냐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심지어 행정관까지 총선 출마니 뭐니 어수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은 휘둘릴지 그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재천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